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걱정할까 합니다. 돈은 어디로 갈까? 원래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돈의 방향성, 향방을 걱정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영향이 강력한 상황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번에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짐 후보들이 주택 공약부터 시작해서 공급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 또는 기업 환경들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풀기도 해야 되고,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의 향방이 더 복잡해지고 더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기사 몇 가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미국은 워낙 심각하니까 서로 싸우고 있죠. 바이든은 푸틴 탓하고 있는데 월가는 아니 네 잘못이다. 그 정도 심각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인플레가. 그 다음에 이거는 7.9% 올랐는데 40년 만이랍니다. 미국이. 엄청난 거죠. 이거 하느니, 우리나라 하느니 한국은행이 했는데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듯 얘기했습니다. 뭐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돼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국제유가 높은 수준 유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도 안 나고 더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유가에 물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인플레이션을 쉽게 막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가면 이거는 코로나19 후폭풍, 인플레이션의 치명적 위험. 저희가 사실 지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만 갖고 이 문제가 터진 건 아니다고 말씀드린 거고, 쌓여온 거죠.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을 해서 많은 돈을 풀었었잖아요. 사실 좀 더 멀리 가면 미국은 사실은 서브프라임 2008년도에 문제 회복했지만 사실 여러 유럽들, 그다음에 다른 제3국들은 극복을 못한 게 꽤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을, 그 상태에서 코로나 맞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돈으로만 계속 영양제 나와서 살리는 상태, 이런 상태였거든요. 몰핀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돈을 걷어들여야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전쟁 나서 그것도 안 되는, 오히려 시중에 많은 돈이 공격적으로 늑대로 변해서 몰려가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화폐 신뢰도 문제죠. 항상 인플레이션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화폐 신뢰도. 거기서 문제는 빈곤층이 큰 피해, 즉 서민 측 타격을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국제적 인플레이션은 서막이 오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극복하는 상황.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쓴 비꼬는 거죠. 극복.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약하다. 그래서 금리는 더욱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서민은 어떻다? 힘들다. 원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지속되면 은행에 돈 넣으면 되나요? 아시죠? 자, 좀 더 다른 기사를 볼까요? 유가 100달러까지 폭등, 역대급 인플레 공포가 온다. 이게 중요한 건요, 다 아는 기사겠지만 시기예요. 이 기사의 시기. 2021년 9월 14일 작년 가을 기사입니다. 작년 가을에도 우리는 뭘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역대급 인플레. 근데 전쟁 전이었죠. 전쟁 터졌죠. 심각하죠. 그때도 왜 그랬냐면 석유 재고 모자란데요. 더 모자라겠네요. 가스 상승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 기대 인플레이션 역대 최고. 전쟁 전이었는데도 저걸 걱정하고 있었으니 충격은 더 하겠죠, 앞으로. 이건 뭐냐면요, 유럽도 임금 인플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크죠. 장기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언제 기사냐? 올해 1월 기사입니다. 올해 1월은 여전히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죠. 뭐라 얘기했냐면 기름 대란, 인력 부족, 임금 급등. 요즘에 우리도 배달 기사들 배달 활성화되면서 인력 구하기 힘들죠, 작업들. 자, 상당한 금리 인상 다 얘기한 시기. 더구나 저 시기는 우리 1월만 해도 그나마 우리가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다 누를 거다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황. 코로나 여파는 아직 미해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갖고 우리가 모든 걸 진정되는 시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을 보여드리고, 더군다나 전쟁으로 파괴된 공급망, 우크라이나 말하는 거죠. 밀값, 빵값 이런 것들 시작해서 뭐냐면
이 전쟁 파괴된 건 복구가 쉽지 않죠. 상당한 기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 상황은 기사들 볼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국제적이고요. 상당 기간 지속할 확률이 높고요. 설령 외부가 진정이 되더라도 국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한 상황에서는 국지적으로 진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를 얘기하려고 우선 첫 페이지를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차기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해야죠. 경기 활성화 시켜야죠. 그런데 이게 사실 물음표죠. 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게 대통령이 지금 유가 낼 수 있나요? 우리 기름 안 나는데? 우리가 산유국이야? 증산도 감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금리 부분이죠. 금리라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좀 나았겠죠. 우리가 미국 금리 내릴 수 있나요? 왜? 우리는 미국 금리 따라가잖아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말려서 전쟁 중지시킬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저 세력에 다 못해요. 어깨도 무겁고 해결책도 만만치 않죠. 자, 완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그랬고 예전에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뭐죠? 규제 완화를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세금 규제 완화부터 여러 가지. 근데 특히 사업적으로 규제의 파격적 완화를 얘기했는데 규제의 파격적 완화를 다른 식으로 좀 풀어보면 이 사업적으로 하면 공격적 사업을 진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도 사올까? 우리가 뭐 지원할게. 너도 사올까? 뭐 해줄게. 우리가 가게 해줄게. 좀 가봐. 이거 하는 푸시하는 거죠. 결론 돈 되니까 가라.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돈을 급가속으로 풀어라예요. 사실 여러분이 말하는 도시의 상당수 공급 사업, 여러 가지 택주 사업들 돈 푸는 거죠. 돈을 좀 더 풀겠죠. 왜? 원자재 값 뛰었잖아요. 인건비 뛰었잖아요. 그럼 공급 많고는 해결이 뭐하죠. 심각합니다. 타이밍. 금리는 올려야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하느니 왜 아까 본 기사죠. 왜 다시 인플레 장기화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상황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수많은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많은 돈이 더 풀릴 거예요. 금리 올려도 풀릴 거예요. 되게 지금의 규제 완화는 다른 말로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급가속으로 풀어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좀 더 강한 인플레이션, 상당한 기간 동안. 더구나 이 주택이라는 사업, 부동산 쪽은 이 필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토지나 주택은 쉽게 진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안정 가능하냐? 사실은 이제 그래서 고통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부작용이 필연적 사업들이죠. 어떤 사업이죠? 금방 얘기했던 이런 사업이죠. 재건축, 재개발, 이주. 주택이 더군다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 뭐 여러 가지 전세 임대난을 극대로 키우겠죠. 속도를 빨리 풀수록. 그런데 금리도 비싸고, 원자도 비싸고, 싸게 나올 건 하나도 없네요. 원자재 상승한 상황에서 더 많은 돈 시장이 풀리는 거고요. 제일 머리 아픈 건 여기 상황에서 인플레가 되면 많은 압박감을 주죠. 누구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어떤 돈 많은 사람한테?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은 분들한테. 왜? 휴지니까. 이 돈 없는 서민의 고통은 잔인한 시장을 만들죠. 왜? 저렇게 상황에서 이제 이 휴지가 되기 싫은 돈들이 공격을 하죠. 필수재 시장이죠. 원자재 공격을 먼저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뻔한 거죠. 이 돈 휴지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돈 휴지. 우리가 이제 돈 휴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전에 인도에서 화표 계획했을 때 2016년에 그 인도 돈이 이제 쓸모없게 됐을 때 쓸모된 구화폐죠. 인도 국민들이 다 가져갔다 그러죠. 휴지로 쓰려고 진짜로. 그런 식이고요. 금리 비싸고 원자재 폭등에 사업성 안 좋은 사업들 못 가면 제가 무슨 이건 왜 물어보냐면 자 저래서 부작용이 만들어지는데 반대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원자재 폭등하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사업을 못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이주 없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나? 아니죠. 원래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는 해결 못 하고 있는 거죠. 장기간 부조가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또 지속되겠죠. 헌집이 더 오르겠네요. 그런데 무작정 저 폭등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 정치적인 이슈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1% 차이도 아닌 상태로 이게 승패가 갈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자,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당장 6월 지자체 선거까지 많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샘플이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국대 이제 뭐 규제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 올릴 거 예상했지만, 물론 규제 하나를 얘기해서 사업을 가게 하지만, 이제 뭐,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 권리 산정 기준을 뭐 바꿔서 조합원 자격 이동에 대해서 꽉 묶었죠. 그러니까 어떤 건 풀어주면서도 세부적 조절을 했죠. 왜? 다음번 선거 나가야죠. 오세훈 시장님.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대선 되신 분 걱정은 지금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여소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국회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 2년 동안 더 폭등하면. 근데 그게 폭등까지 아니라도 이 오르는 걸 쉽게 막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아니 원자재 값부터 모든 게 국지적으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에요. 상당 부분 수입도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인플레 상황인데 유가도 오르고. 이거 가만히 둬도 오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어떤 핀셋 다른 식의 어떤 무조건 세금만 말고 아니면 일부 뭐 실수요 위주를 완화를 해주던 방식으로 좀 바뀔 확률이 상당히 돼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일부 규제 강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샘플로 보면 분명히 완화는 하지만 공급을 위해서 일부는 규제 강화는 쪽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도 국내는 안정 안 올 수 있다. 안 올 수 있죠. 일부 잡아도. 우리는 이 사업이란 게 특히 부동산은 국지적이잖아요. 여러 사업을 가야 되니까 많은 자재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조금 지나면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 제가 보기에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엎어야 되거든요. 만약 그때 지금처럼 수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다수당이 민주당이 된다면 왜? 그 사이에 또 폭등하고 더 많이 심하게 올라간다면 절대로 윤 당선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진짜로 잘못하고 5년 내내 그때까지 되면 여소야대로 가야 되니까 식물 대통령이 되죠. 분명히 처음에 한 1년, 올해부터 1년 정도의 여러 가지 어떤 여유 기간, 유예 기간 두면서 일부는 조절이 들어갈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현재 인플레는 전쟁만은 이유는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두 번째, 전쟁 끝나도 세계적 인플레는 한동안 지속할 것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이겠죠. 지금의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보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첫 그룹은 뭐죠? 실물 투자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융위기 극복은 무슨 말이냐? 금융위기란 건 금융은 전 세계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공황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보통 토목사업이라고 하죠. 국지적인. 그런 사업을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굴려할 상황이 생깁니다. 자, 돈은 원래 고통의 시장을 이용 크게 성공한다. 옆에 보기 싫은 나라 일본. 일본이 우리 6.25 전쟁부터 우리 침공했으면서 6.25 전쟁을 다 이용한 거죠. 사실은 그런 좀 극한적인 제가 비교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돈은 옆에 타인의 뭐에 나와 다른 계층의 이런 고통을 절대적으로 이용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습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가야지만 좀 생존할 수 있죠. 자, 실물 마지막 단어입니다. 실물에 집중하는 시간이 앞으로 몇 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축만 저금만 믿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